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풍요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중독으로 나왔어요. 한 번 먹을 때는 끝장을 봐야 돼. 뭐 하는 거야? 각종 유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당뇨, 고혈압, 그리고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28 청춘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나의 중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중독 테스트요? 뭐 시작부터 중독 테스트 하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겁을 집어먹지는 마시고요. 다들 녹화 전에 미리 테스트 하셨죠? 네. 총 10가지 문항 중 3개 이상만 돼도 중독 가능성이 있고요. 4개에서 6개 이상일 경우 중독 위험, 7개 이상일 경우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중독으로 나왔어요. 이를 어째? 정말 이거 다들 적잖이 놀란 눈치인데 그렇죠. 어떤 중독 테스트인지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 위험군이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밥, 빵, 면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안 먹는 사람도 있나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먹는데 중독이라니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진짜 면, 빵 이런 거 안 먹고 밥만 먹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밥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중독이라니 진짜 믿기지 않네요. 그죠? 네. 저도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4개가 나왔거든요. 4개. 예. 근데 아침을 챙겨 먹으면 더 허기가 진다. 이게 왜 탄수화물 중독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흰빵, 흰쌀밥, 과자 등 정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빨리 허기가 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빨리 허기가 진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몸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도 빠르고 급격하게 분비를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다시 음식물을 넣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결론적으로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했음에도 다시 탄수화물이 당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니 그럼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을 느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금방 소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고 손떨림을 느끼는 등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율이 권장량을 넘어서서 과잉 단계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한 신문사에서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4.5%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탄수화물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삼시세끼 빠지지 않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밥, 그리고 집 앞을 나서는 순간 코를 자극하는 빵 냄새, 빵 가게들. 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커피나 건강음료 등에도 탄수화물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커피에도 탄수화물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이렇게 주식인 흰 쌀밥에 빵, 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헤어나올 수 없는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만나 뵙겠습니다. 뭔가를 숨기시는 것 같죠? 이것은 못 찾을 거야. 반대로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든 찾아낸다. 아니 왜 라면이 아니 왜 옷장에서 나오고 뭐 이야. 잠시만요. 두 분 진정하세요. 정말 이 부부의 사연 궁금합니다. 여기는 없네. 또.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뭘 잃어버리신 걸까요? 와, 찾았다. 와, 맛있는 콩스프 맛있네. 이야, 과자가 냉장고 위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냉장고 위를 뒤져서 찾아내신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과자나 이제 강냉이 대박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한 번 먹을 때는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거를 좀 끊어야 되는 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 한 봉지를 다. 엄마, 벌써 왔어? 큰일 났네. 아니 왜 갑자기 과자를 잡수시다가 그렇게 또 숨기시는 거예요? 어디지? 아니 벌써 왔어요 얘? 뭐 하고 있었어? 나 신문 보고 있었지. 뭐 했어요 지금? 또 먹고 있었지? 아니야 나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간식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먹었다니까. 먹는 식탐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좀 그만 먹으라고 엄청 과자 숨겨 많이 놨어. 저희 아저씨는 이제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못 먹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 식당 집에 몰래 또 먹고 하니까 좀 들키다 보면 저희 아저씨가 좀 티격태격 하는 게 많죠. 자, 메뉴를 한번 볼 테니까 자기가 결정 좀 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잔치국수에 맛있는 매운라면.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 거치지 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왔어. 어디 한번 봅시다. 곤약. 아이고, 내가. 곤약면. 그치. 아내 건강 생각에 네, 좋죠. 곤약면을 네. 사셨네요. 밀가루 같은 거 먹지 말고 이게 건강식 곤약 같은 걸 먹어야 돼. 알았어요. 주세요. 그냥 해드릴게. 아내를 생각해서 사온 거니까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와, 곤약국수 처음 먹어보네, 이거. 어때? 국수 먹을만 하지? 그래도 잔치국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천천히 드려, 천천히. 어느 순간 이제 식욕이 이제 계속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어느 날 뱃살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원래는 날씬했겠죠. 옛날에는 옷가게를 가면은 뒷모습이 황신혜 같다고 그랬거든. 팔팔해 입고 있어요 지금. 옷도 맞는 옷이 별로 없고 계단을 오를 때도 좀 숨이 많이 차고 그래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죠. 이제는 절대 이거 여기까지만 먹고 다음에는 또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그걸 못 참고 또 다시 먹기 시작해요. 탄수화물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없다. 뭘 또 찾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냉장고 위를 잘 봐야 되겠네. 아유, 설마 또 냉장고 위에 숨기셨겠어요? 아, 그렇죠. 과연 어, 여기도 없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쩌? 어머나. 세상에. 아니 옷장 속에서 컵라면이 나온다고요? 맛있겠다. 설마. 자. 뭐 하는 거야? 어우 딱 걸리셨네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먹고 있었어? 아무것도 먹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입에 묻힌 거 좀 봐요. 그렇지,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조금 남았거든. 안 돼. 우리 집사람은 또 냄새가 발달돼가지고 굉장히 잘 찾아요.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진짜 먹고 싶은데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강하게 막 뿌리치고 왜 뺏어갈 때 그럴 때는 좀 서러울 때가 있어요. 배가 아직 출출한데 왜 또 거기를? 에? 강냉이 서랍에서 강냉이가 나왔네요. 와. 그랬네. 과자에, 국수에, 라면에, 다시 또 과자라니. 야, 뒤돌면 그냥 탄수화물을 찾으시나 봐요.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렸어요. 아유 민망해라. 이제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숙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뵈서 너무 반가워요. 네. 아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탄수화물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탄수화물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대별로 좋아하는 탄수화물 종류가 바뀌더라고요. 네. 10대 때는 이제 밥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먹으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이제 친구집에 놀러 가가지고 밥을 이제 2~3그릇씩 먹고 와요. 네, 40대가 넘어가니까 다시 면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잔치국수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곱빼기로도 먹습니다. 저도 그 잔치국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 이 정도는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국수를 찾아서 드실 정도면 탄수화물 중독일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뇌의 도파민 공급을 제어합니다. 뇌에서 느끼는 즐거움, 쾌락을 인슐린이 제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으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다른 데보다 이제 뱃살이나 엉덩이 쪽에 살이 많이 찌는데 이제 가끔 테이블이랑 의자가 작은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카페 의자가 너무 작아서 엉덩이가 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하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살만 찌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다리가 저려서 1시간 동안 이제 꼼짝을 못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당뇨발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이어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제가 노력해 볼게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 대부분이 비만으로 고민하거든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면 왜 살이 찝니까? 정말 궁금해요. 바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 몸속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소화 장애가 찾아오고 그게 결국 비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든다고요? 네, 체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생성할 수 있는 효소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젊은 그룹과 노인의 소화 효소, 아밀라제 함량을 비교해 봤더니 젊은 그룹의 체내 효소 보유량이 노인 그룹에 비해 3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생산하는 효소량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를 더 빨리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탄수화물을 과식하게 되면 소화효소뿐 아니라 대사효소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우리 몸속 효소는 크게 인체에 존재하는 체내 효소, 외부에서 얻는 체외 효소가 있는데요. 체내 효소는 또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대사 효소는 에너지 생성부터 호르몬 생산, 세포 복구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사용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의 소화효소 생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사효소의 생성량은 감소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몸속 대사효소가 풍부해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효소가 소화에 다 사용된다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면서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입이 마르고 침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반이 넘네. 네, 많이 드셨네요. 침이 마른다는 건 체내 효소가 많이 줄었다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 대표적인 소화효소가 바로 침 속 아밀라제인데 이 침 역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소화 장애가 발생하겠죠.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 건 이해했는데 비만이 오는 이유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입부터 식도, 위, 포장, 대장을 통해 소화가 되고 찌꺼기는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탄수화물 과잉 섭취와 더불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체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몸 안에서 음식물들이 그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패한 음식물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계속 남아있다면 음식물이 썩으면서 악취와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몸속에서도 독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장독소입니다. 이 장독소가 몸속 지방에 축적돼서 비만까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장독소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섭취하는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분해되지 않은 음식들이 장내 찌꺼기로 남아서 유해균 번식을 유발하는데요. 이 유해균이 장벽에 달라붙어서 가스와 독소를 내뿜게 됩니다. 그러면 장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내장지방으로 바뀌면서 결국 살이 찌게 되는데요. 특히 뱃살, 복부의 내장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독소가 비만까지 불러온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장독소는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 유해균을 증식시키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유해균이 늘어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 억제돼 과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이 독소가 체중 감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장독소가 요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먹이 조절을 통해서 쥐에게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한 후에 요요가 온 쥐의 장내 세균을 날씬한 쥐에 이식했더니 이 날씬한 쥐가 빠르게 뚱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생긴 비만은 또다시 소화불량을 부른다는 건데요. 복부에 살이 쪄서 배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위와 식도가 압박돼 제대로 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더 살이 찌고 악순환을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긴 이 소화불량이 살도 찌게 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 독소가 장 육모 사이의 틈을 통해서 혈액을 타고 전신에 흐르게 됩니다. 장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은 건강한 장세포벽, 오른쪽은 스펀지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게 바로 독소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 장세포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약 독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세포벽에 같은 양의 독소를 침투시켜 보겠습니다. 와. 아이고. 저렇게 들어가 버리는구나.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제 스펀지를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건강한 장벽은 혈관까지 독소가 침투하지 못했지만 구멍이 뚫린 장벽은 독소가 혈관까지 침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누수, 물이 새는 것처럼 독소와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각종 유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대장염, 관절염, 아토피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그리고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게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참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리 음식을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원인은 바로 소화효소 부족으로 인한 장 독소는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속 소화효소를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화장애를 극복하면서 15kg 감량에 성공한 분이 계시다는데요. 그분의 활기찬 일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 이거 정말 괴롭죠? 아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데 벌떡 일어나시네요. 가볍게요. 와, 아침부터 속을 비우면 아주 시원하시겠습니다. 예.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걸까요? 어머. 몸무게 체크. 세상에. 뭐야? 48? 와. 야, 너무나 심하신데요? 본인도.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15kg 감량에 성공한 이영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뚱뚱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임신하고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서 체중이 늘더라고요. 병원을 갔더니 혈압을 이제 가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수치가 190에 220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머리도 많이 아팠고 좀 뭘 먹으면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몸도 잘 붓고 푸석푸석하고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좀 많았었어요.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네 생각하고 살을 빼기 시작을 한 거죠. 어휴, 야. 와. 어머나, 세상에. 살을 빼고 나서부터는 혈압도 다 좋아졌고요. 변비가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고 나오면은 몸이 가분해지고 시원하더라고요. 혈압도 나쁘지 않네. 오.
오늘도 체크 끝. 밥을 먹어볼까? 자, 어떤 음식을 만드실지가 궁금합니다. 파프리카와 양파를 볶으시네요. 오, 브로콜리. 어머나. 오. 세상에. 얼린 거를 사용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먹는 식감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 15kg이나 감량하신 분은 먹는 것 하나도 다르네요. 엄마 나 왔어. 빨리 왔네. 야, 옷 벗고 체중계 좀 재봐. 세상에. 따님까지 체크를 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맨날 체중계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났거든요. 귀찮고. 왜냐면 그 뭐 숫자 보는 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지금보다 한 10kg가 더 쪘었어가지고. 몸무게는? 와, 저렇게 많이? 우와. 어머. 부러워요. 와, 딸의 건강까지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이 마치 홈 닥터 같습니다. 잘했어. 밥 먹자. 잠깐 이거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심한. 짠. 와, 식단을 가족 단톡방까지 공유한다고요? 아빠가 점심 사진 올렸다. 순댓국인데 이거 열량이 많아서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어떤 내용을 보내시는데 손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따님분은 저 상황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휴, 야. 와. 순댓국 한번 잘못 먹었다가 아주 잔소리 폭탄을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식단 관리해주니까 우리 다 살 빠지고 다이어트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싫다고 했잖아, 니들. 근데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해보니까 좋지. 처음에는 많이 귀찮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먹으면서 찍어서 그냥 올려요. 아, 맞다. 이거 하나 먹어봐. 솔직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리고 요요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체크해주고 해서 딸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에 가족들이 다 이제 환하게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건강 지키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가족들이 건강은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와. 와. 야, 저렇게 옆에서 식단도 챙겨주고 또 운동까지 알려주는 엄마가 있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가족들의 건강 지킴이로 활약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영순 씨는 어디 계실까요? 어머, 세상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서보다 실물이 훨씬 더 얼굴도 자그마하시고 몸매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좀 더 했습니다.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시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살이 쪘을 때는 자신감도 없었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진 찍는 걸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건강 관리뿐 아니라 정말 트레이너처럼 가족들 건강까지 다 챙겨주시는 걸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남편이 저 때문에 살을 8kg나 빠졌거든요. 와.
남편은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치로 되어 있고요. 딸은 살도 빠졌지만 그 예전에는 전 당뇨까지 진단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정상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가족들 건강 관리 계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가족들 건강 관리와 함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또 있으실까요? 제가 앞으로 이제 보디 프로필이란가 이런 걸 찍고 보고 싶은데 요즘은 제 또래도 보디 프로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혼자서는 말고 딸하고 함께 꼭 찍어보고 싶어요. 딸, 지금 방송 보고 있지? 엄마 소원이니 같이 좀 해보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카무토 효소라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정말 살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365일 중에 365일을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아윤 씨랑 여기 계신 분들 드셔보라고 가져왔는데요. 저는 카무토 효소를 처음 먹어봤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카무트 효소에 대해 설명드리려면 먼저 카무트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고대 곡물로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돼 왕의 곡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카무트가 고대 곡물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곡물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가공되고 개량된 현대 곡물은 포만감을 크게 주지 않고 섭취해도 배고픔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탄수화물 중독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과식과 폭식, 소화불량, 알레르기, 장누수까지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고대 곡물인 카무트는 오랜 기간 동안 유전자 변형이나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곡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만큼 병충해에 강한 내성이 있고 단백질과 비타민 및 미네랄 역시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식품을 연구하는 저널을 통해 고대 밀이 현대 밀보다 미네랄을 축적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무트도 결국 탄수화물 아닌가요? 아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무트는 괜찮은 건가요? 탄수화물도 똑똑하게 섭취하면 괜찮은데요. 카무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로 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돼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다른 탄수화물과는 다른데요. 오트밀 59, 현미는 48인데 카무트는 40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소화돼 포만감을 주고 몸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내 좋은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역시 높은 편인데요. 바나나에는 2.2g, 호두는 6.7g, 블루베리에는 2.4g, 카무트에는 11.9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을 평소 우리가 자주 먹는 백미와 비교해보면 백미는 0.9g, 카무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11.9g으로 식이섬유 함량이 백미에 비해 13배 높습니다. 이렇게 카무트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결국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 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 역시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미가 7.3g, 백미가 2.65g인데 반해 카무트는 13.74g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카무트가 아니라 바라 카무트를 발효시킨 효소를 먹고 있어요. 이 바라 카무트라면 싹을 틔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카무트 효소에는 바라 카무트를 사용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씨앗이 식물로 성장하는 초기에 싹을 틔운 상태를 말합니다. 곡물의 발화 전, 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위의 사진은 곡물이 발화되기 전, 아래 사진은 발화 후의 모습인데요. 발화 전 곡물의 단백질 표면은 단백질 응집도가 높아서 매끄러운 상태를 나타냈으나 발화 후에는 단백질의 표면이 멍이 많아지고 거칠어진 게 보이시죠? 네. 이는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곡물의 단백질 모양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면 소화력 역시
증가하겠죠. 발화곡물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현미의 발화 전과 후의 성분을 비교했을 때 발화 후 단백질,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화 카무트 자체도 좋은 것 같은데 왜 효소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바로 체내에서 더 원활하게 흡수하기 위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독소 다들 기억하시죠? 네. 특히 효소가 부족한 중장년층이 효소를 섭취할 경우 체내 효소를 채워 장독소 제거 및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소는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비커 위에 떠있는 기름을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커에 카무트 효소를 넣은 후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와, 기름이 우와. 기름이 이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뚝 떨어지네요. 와. 카무트 효소가 이렇게 몸에 쌓인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장 체내 독소를 배출시켜 건강에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쥐에게 대장염을 유발하게 한 후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게 하고 대장성 질병 활동 지수를 살펴봤더니 7일 만에 이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이 확인됐고 설사나 혈변의 빈도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소화불량이 있을 시 식이 섭취량이 감소하는데 카무트 효소를 섭취한 후 식이 섭취량이 개선되고 대장염 증상 완화 및 소화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사실 저도 밥, 면, 빵, 탄수화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카무트 효소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카무트 효소 속에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와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왼쪽 병에는 빵과 물을, 오른쪽 병에는 빵과 물, 그리고 카무트 효소를 넣어준 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봤는데요. 2시간이 경과하자 빵과 물만 넣은 쪽은 빵은 소화되면서 서서히 배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빵과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더 빠르게 소화되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왜 내 장이 심하지? 이렇게 탄수화물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가 더 빠르게 잘 되는 것이죠. 탄수화물인 빵의 분해를 촉진시켜 대변으로도 원활하게 배출해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 봤는데요. 정말 큰 마음 먹었습니다. 탄수화물로 복부 비만이 좀 고민이셨잖아요.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 보고 싶어요.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렇죠. 다이어트에는 운동이 빠질 수 없죠. 얼린 브로콜리예요. 얼린 브로콜리 먹는 법도 따라 하셨나 봐요. 운동에 식단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만큼 결과도 좋아야 할 텐데요.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저렇게 오, 4cm가 줄고요. 몸무게는 우와, 몸무게에도 변화가 찾아왔네요. 카무트 효소 섭취뿐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몸무게가 65.7kg에서 62.4kg으로 3.3kg 감량에 성공하셨고 허리둘레 역시 95cm에서 91cm로 4cm 감소했습니다. 몇 번 다이어트에 이제 도전해봤지만 1kg 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네, 근데 3kg나 감량했다니까 너무 기쁘고 놀래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0kg 감량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10kg도 꼭 성공하시라고 박수! 카무트가 체중 감량에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중성지방이 14.8mg/dL 감소했다고 하고요. 8주간 실험동물에게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대조군에는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섭취하게 했더니 카무트 식빵을 섭취한 실험동물의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체중 감소는 물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22명에게 8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4%,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7.8% 줄어들었고 혈당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좀 신기했던 게 카무트 효소를 먹고 난 이후에는 과자나 빵 같은 게 당기는 게 없고요. 이제 과식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바로 카무트 효소 속 풍부한 알파 아밀라제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입속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해 몸속 소화 흡수를 도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데요. 이게 결국 과식을 예방하게 해줘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카무트 효소가 지방세포 크기를 줄여 요요가 발생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방세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방세포의 수는 임신 말기 3개월 태아 시절, 수유기부터 이유기에 이르는 생후 1년, 13세 전후 사춘기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후에는 지방세포 숫자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 지방세포 수가 적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많이 먹는다면 적은 수의 지방세포가 팽창해서 커져서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 좀 어렵죠.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노란색 구슬을 몸속 지방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슬 개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점점 부피가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방세포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질 경우 몸이 지금 이상하다는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먹으려고 하고 에너지를 몸속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적, 요요입니다. 그런데 카무트가 이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실험주에게 카무트 식빵을 먹였더니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백색 지방, 갈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백색 지방은 한마디로 살을 찌우는 지방, 갈색 지방은 살을 빼게 도와주는 지방인데요. 갈색 지방은 우리 몸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칼로리를 태워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카무트 속에는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이 풍부한데 이 셀레늄이 갈색 지방의 열 발산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 열을 올려 에너지를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사실 과거에 다이어트를 했다가 이제 요요 현상이 와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카무트 효소 덕분에 이제 한시름을 놨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뱃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증상도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고 복통, 배변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카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영국 영양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20명에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고 대변 역시 잘 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 이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카무트 효소는 일반 식품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어린이, 임산부,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카무트 효소를 고르실 때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배된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서름 문풍치에 굴복하는데 오늘 밤도 무정한 세월 즐거운 Play the next channel